자, 오늘은 소렌 스터디 두 번째 티타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우리 주제가 오픈 소스였어요. 그래서 지난 그 첫 번째 티타임에는 약간의 스모칸과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말을 해야 될지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배려라는 키워드를 빼버렸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중간에 옆차게서 들어오지 않으면 목소리가 나가지 않아서 내가 한껏 꾸민 예쁜 모습이 영상으로 보여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동체 그리고 타인, 공동체 속의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내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많은 공동체 속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인과 나와의 관계, 이 삼박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이 아닌 숙고, 숙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계도 좋고 뭐 나의 어떤 뭐가 됐든 자유롭게 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각자 개인별로 많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속에서 많은 타인들과 또 관계 맺고 있고 그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공동체 요즘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금 이 은평구에 그 구산동 도서관 마을인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활동가님들이 한 거래요. 협동조합처럼 해갖고 우리 그 전국에서 최초로 협동조합이 세운 도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활동을 해서 저렇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런 커뮤니티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제가 커뮤니티에 딱 들어가면은 약간 방관자가 되더라고요. 어느 커뮤니티를 가든 약간 한 발 일단 떼고 내가 이 관계를 깊이 들어갈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항상 약간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소외받는 쪽? 그러니까 주류가 못 되고 비주류가 되는 쪽에 자꾸 관심이 가서 그쪽을 좀 많이 챙기는 편이라 그런 공동체라고 해도 주류하고 비주류가 나눠지는 거에서 그런 균형을 잡기가 조금 항상 고민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궁금한 게, 한국 떠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류, 비주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뭐, 주류 하면은 영어권이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백인들이라든지, 머저리티가 그러니까. 그리고 비주류라는 거는 무슨 이미그레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건데, 한국에서는 주류, 비주류가 어떤 기준점이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쵸. 활동하는 게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속에서 무슨 역할을 찾고 아니면 뭐 임원이라는 제도도 있을 거고 뭐가 됐든 그리고 또 그 스텝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그냥 멤버로서 존재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다른 커뮤니티죠. 저희 합창단에 그 합창 수업이 있어서 연습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2018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8, 19년도에는 비주류였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제가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내가 거기서 참여자로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막 또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냥 마음이 릴렉스하고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한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시스템이 너무 옛날 방식인 거예요.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까 우리 거인교육님 말씀하셨던 주류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그 지금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게끔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근데 나 여기 거죠. 궁금한 게, 선생님.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비주류하고 주류였을 때 내가 비주류였다가 주류로 가는 그 단계, 그 문턱을 선생님이 내가 그 리더십에 있는 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거기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한다거나, 아, 맞다, 네가 이거 좀 해봐라,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진정한 비주류는 그런 제의를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수락하지 않을 때가 비주류라는 거지, 내 말은. 근데 선생님은 자발적인 비주류인 거지. 많은 단체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잘 안 해요, 성향상. 누가? 멤버들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선희님한테 제가 이제 저는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면 네. 그게 비주류하고 주류에서 비주류들 중에서는 나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막이. 저는 일종의 그것도 지금 우리가 커온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생각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다 그리고 있지. 그렇게 제가 일례로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옛날에 그 스포츠 댄스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처음에 배울 때 그 강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뭐 막 그 상대편 파트너한테 온 힘을 다 그냥 의지하듯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의지를 딱 하고 그 강사님하고 딱 차례가 돼서 춤을 딱 추니까 강사님이 손을 탁 치면서 아, 이래서 내가 힘들었다면서 내가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같이 힘을 분배를 해서 쳐야 되는데 이 초짜들은 오면은 무조건 자기한테 온 힘을 다 기댄다는 거예요. 완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힘들고 나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무조건 매달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거는 같이 추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같이 힘을 균등하게 하니까 춤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비주류라는 게 사람들이 무조건 다 의지해. 왜? 저 사람은 선두자니까. 무조건 의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주류야. 난 조용히 있을 거야. 이제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그 내공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만한 그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고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그러면 생각은 좀 그러면 그게 힘일까?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못 그게 하는 거 제가 아니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그 특유의 작동, 너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너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선뜻 이렇게 내가 주류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막 나서면 쟤 왜 저렇게 나대? 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건 남의 시선이 좀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의식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물론 그 단체의 어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봤을 때는 투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으로 지금 그 어떤 단체에 들어갔어. 멤버가 됐어. 그러면 그 단체가 언제 무슨 미팅을 하는지, 어떤 뭐가 필요하는지를 전혀 공개를 안 해. 그리고 그냥 뭐 회비만 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전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그냥 이런 거 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액티브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걸 오픈으로 뭐 저번처럼 막 오픈 소스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가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뭐 후원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는 전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만 그 단체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대부분이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놀란 게 한국에서도 주류 비주류를 한다는 게 좀 놀라웠어. 솔직히 한국말 다 아는데 그런 게 가른다는 게 좀 신기하다 이거지. 한다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에서 음.
사람들이 다 각자 하고 싶은 일들,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다 이렇게 나서버리면 막 부딪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하거나, 근데 끝까지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못박이처럼 앉아있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능력이 되는 그 한도 내에서 제가 도움을 주는 상황.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다 잘하시잖아요. 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다섯 군데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면 한 네 군데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끝까지 나오는 경우 한 마디도 못 하고 한 군데 정도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하고 도와주고 나올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주류 비주류 굳이 나눈다 하면 이제 주류 비주류 나누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렇게 구분을 짓고 싶거든요. 공동체에서. 여기에 저는 우리가 어디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 내가 왜 여기 들어가는 항상 그게는 이제 why가 항상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왜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이 커뮤니티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만약에 그 커뮤니티가 낯선 커뮤니티면 그걸 탐색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나와 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겼을 때는 또 그 용기 있게 손들어서 또 하는 나의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지금 내가 있는 커뮤니티에서조차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틈새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빠져있는 역할들이 생겼을 때 저요하고 내가 나의 성장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나의 성장도 동반하고 있는지도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공동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바름 라인으로 가면 나한테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 사실 공동체가. 옛날에는 나는 한 80년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고가 이제 요즘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는 사람이 상했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 생각하냐. 사람은 다 같이 살아야지. 뭐 그런 의무의식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정식이나. 그러니까 나를 중요시 않고 우리 반이 한다면 우리 학교가 하는데 나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무시돼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의외로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 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그 종교에서도 또 이제 이런 게 있거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이상한 거다, 솔직히. 나를 위한 공동체지, 결국은. 그렇잖아요? 응, 나를 위한 거잖아. 공동체를 위한 내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공동체에서 나의 존재감이 나오고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면 그 공동체가 좋은 거잖아. 요즘 세상은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들거든, 사실.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 어떤 리더적인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쉬고 싶을 때도 하고 어쩔 때는 아이 같은 모습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뭐 이렇게 또 성숙한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근데 그 바운더리가 참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얼마큼의 힘을 거기에다가 하는지. 또 희한하게 내가 이게 얄밉게 하면 또 알아. 눈치를 딱 채. 쟤는 아주 얌생이다. 희한하지? 마이클을? 어느 마이클? 마이클 잭슨이요? 마이콜. 마이클. 나 마이클 잭슨이 죽은 게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 정서는 어떤지 조금
전 요즘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공동체에 그래서 본질은 아까 케이트 말처럼 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그렇죠. 그러면 나의 성장이 있으면 내가 또 그 속에서의 내가 할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렌 스터디에서도 배운 거는 경험하라, 직접 해봐라, 실행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실행할 거리들이 저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20년도에 유튜브 사관학교라는 게 NKYU에 개설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수업할 때 그 김미경 학장님이 유튜브 사관학교 오픈 채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그 오픈 책방에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몇백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중에서 뭐 그 방장을 하신다는 분이 그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스텝을 뽑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한테 개인 메시지로 스텝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시길래 그러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게요 했더니 지금 그 유튜브 사관학교에서 빠져나온 그 사관학교 스텝이 또 15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만나신 분들이 각자가 자기 성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다가 기후PD의 그 은자경님이라고 리더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걸 하신다길래 또 제가 그쪽으로 같이 가게 되고 이게 이제 각자가 개인이 그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다른 커뮤니티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겼을 때 저는 그냥 곰곰이 생각하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또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함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얘기 들려요? 네네. 저는 그 김경 학생이 지역 커뮤니티 만든다고 해서 정기, 북부 이렇게 다 나눠서 이제 나갔잖아요. 근데 정기 지금 북부도 한 300명, 400명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김치 찌개기를 해가지고 당일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자마자 2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괜히 만들었나? 그래서 그 다음날 없애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8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이게 명목이 뭐 유튜브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명목이 아니라 그냥 김치 팩트리 그냥 지역 커뮤니티를 지역 활성화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볼 방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되게 막연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뭐 거의 막 그렇게 사람들이 잡담하다 어느 한 분이 싹 나서버린 거예요. 모임 가져라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면 네네. 처음에 만들 때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지역 사람들 같이 만나서 여기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뭐 같이 모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뭐 플로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되게 막연했어요. 그냥 전략적으로 이걸 해야지 기상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경기 북부를 너무 크게 잡아놔가지고 김포 사람들만 한번 모여보자 하면 15명 정도 이렇게 막 짧게 모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80명 또 90명 이렇게 돼버리니까 와 저도 막 되게 막연해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부담감이 또 확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주제를 또 공동체 타인나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모임을 두 번을 이렇게 어떤 분이 나서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거기에서 오프 모임을. 오픈 모임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딱 제가 근데 그 오픈 모임을 결성한 분이 제가 되게 관계가 껄끄럽게 돼가지고 그 클럽에서 일찍 하는 사이거든요. 음, 예전에 작년에. 음, 그러니까 막 그냥 방치한 거그 사람한테 이제 나와버려. 막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근데 저는 지금 그런 다른 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지원님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왜 이런 고민이 생겼을까? 갑자기 주류 비주류 이것 때문에 약간 되게 막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는 건지, 약간 저도 나서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배려하면서 기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2개월 모임 합시다 이렇게 딱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사람이 선수 친 거죠. 안 맞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러는데, 아는 사람이 그러면 진아님 얘기하세요. 네. 네,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떤 생각일지, 어떤 느낌인지 저도 한번 요즘에 되게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지 않은 이 공동체 속에 저도 모르게 휩쓸리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을 넘게 이렇게 많은 공동체 여기 커뮤니티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제가 그 커뮤니티 들어가서 발언을 하거나 리더로서 어떤 활동은 하지 않지만 여기 멤버로서 이렇게 끼어 있는 자체만으로 제 인생에서 너무나 큰 변화거든요. 늘 동굴 속에서 혼자 살던 어떤 한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있었고, 아까 hen조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케이트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내가 살기 위한 어떤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앞으로는 이러한 바뀐 세상에서 나도 적응해야 돼라는 어떤 숙제 같은 느낌으로 이 커뮤니티에 들어왔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공동체 속에서 내가 도대체 나는 이 여기에서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저도 끊임없이 고민 속에 있었는데 오늘 주제가 이거로 딱 쓰여 있는 순간 저도 딱 소름이 끼쳤는데 약간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주류나 비주류의 개념보다는 리더 그룹과 멤버 그룹 그리고 성향에 의해서 나는 멤버 쪽에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소극적인 자세로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성향상 나는 이끌어가야 돼. 나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뭔가 그 성격에 의해서 자꾸 먼저 앞으로 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나도 모르게 만들었는데 조금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누군가가 앞을 탁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일 때 나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당혹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아마 지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 커뮤니티를 선택했고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 좀 달라진 나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저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리더님들이 계시고 저분들은 어쩜 저렇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런 되게 동경과 부러움이 있는데 제 자신을 보면 절대 저는 그렇게 나서서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성향상 누군가가 어떤 자리를 깔아주면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나서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그룹에 들어와서 그걸 더 처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자신감이 사라지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선택한 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아니면 자꾸 자존감이 더 떨어지니까 여기를 떠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지금 하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조용하게 내 템포에 맞춰서 내 성향에 맞게 뭔가를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흔들리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너무 아침 새벽부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몸이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이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늘 소울 앤 스터디 티타임인 거예요. 근데 저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성격이었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리면 안 들어와야 맞거든요. 근데 어떤 마법처럼 저희가 여기를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은 뭘까? 이렇게 갈등 속에서 왜 여기를 들어와서 내가 앉아있지? 근데 사실 그 커뮤니티의 성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는 그래도 내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좀 바뀔까? 좀 달라질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그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말하는 거 좋아하지만 저도 며칠 전까지 좀 어지러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 자체도 제 삶도 지금 동막골에 사는데 좀 조용하게 나도 모르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이제 또 그걸 원하기도 하고 너무 굴 속에만 살았으니까. 근데 또 이제 유튜브라고 뭘 하나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유튜브에 그 조회수 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맨날 그거 쳐보고 앉아서 또 미친 것처럼 막 그거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멀미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뭘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좀 정의를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내 중심축이 점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단단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 자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유튜브를 왜 하나? 남들 하라고 그러니까 했지. 또 재밌으니까 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한 가지 이유만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하는 클래스나 내가 지금 하는 이런 프로젝트나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 하게 되면 일이 막 나오니까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것 같아. 뭐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 아, 여기는 이런 거, 여기는 이런 거. 그 시간의 과정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도 모르게 그게 확 커지고 그랬을 때 항상 리더라는 입장이 이거는 이제 그룹워크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인데 리더라는 게 항상 카리스마틱하면서 막 해야 되는 게 리더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조용하게 하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리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모임을 해서 모인다면 오케이. 그 사람도 그런 모임이 있는 거고 또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거고 하면서 그 리더의 색깔, 나의 색깔을 계속 꾸준히 내가 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기준점을 둬서 리더는 이렇게 해야만 해. 나는 참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만 해. 어떤 그 틀을 준다면 모든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겠죠. 리더 같은 경우는 항상 앞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 모이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야, 와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 자체가 공동체에서 내가 만약에 본의 아니게 우리 지원님 같으신 경우에는 내가 그걸 열었는데 갑자기 확 몰려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 공동체가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의도나 내 생활이나 내 시간이나 봤을 때 이게 내가 괜찮냐. 뭐 괜찮다 하면은 본인이 거기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정해서 해서 꼭 누가 리더다, 누가 뭐다 이렇게 모르겠지.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겠죠. 사실 저는 이제 근데 온라인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그런 데서 자기가 이게 좀 기준을 나의 어떤 리더라는 어떤 그런 거 뭐라는 걸 어떤 걸 꼭 리더라고 해서 내가 막 이끌어 가야 되고 책임을 져줘야 되고 이러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금 지원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 때 이게 우리 온라인 속에서도 커뮤니티라는 게 공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공간을 만들 때 우리 하나의 내가 무슨 샵을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간판도 달아야 되고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을 넣을 것인지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공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 것이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공간을 오픈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원님이 지금 내가 이걸 열은 거에 대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래도 김포 지역이라는 곳에 있는 분들이 있을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가 그 내가 해주고 싶었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면 심플하게 그냥 나는 공간을 마련해 줬어. 그랬더니 80명이 들어왔어. 그 다음 몫은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냥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가 오픈하겠습니다 해놓고 저한테 그러면 개인 쪽지를 주시고 선착순 18명까지만 받겠습니다 해서 그냥 내가 그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18명만 선착순으로 받아서 그건 오픈 채방으로 하지 말고 개인 쪽지를 준 사람들에게 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의 김포 커뮤니티를 만들더니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커뮤니티를 열면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커뮤니티는 2022년 12월까지만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 역할은 이런 역할까지만 해주고 이 속에서는 멤버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공지를 이렇게 하고 커뮤니티를 열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성인이니까 좀 지양하면서 잘 한 거에 대해서 또 인정해주고 아무도 안 열었는데 내가 맨 처음에 열었잖아. 그러면 그건 잘했어.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게 공지글에다가 그렇게 올려도 되잖아요. 이런 사유로 제가 이렇게 열었고 여기에서는 자유롭게 스스로가 각자가 리더가 돼서 이 방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놓으시면 또 그분들이 다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해하고 또 그 방을 또 지혜롭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훈님, 그 방에는 부방장도 있더라고요. 그건 없으세요? 인원이? 혼자서만 리더예요? 아, 마이크. 안 들려요. 마이크. 부방장을 설정하고 뭐 이런 관계도 없이 정신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서 좀 저도 서울 북부에서 저희 그 지역으로 그냥 저희는 소모임으로 모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 잭제기가 돼가지고 저는 그냥 선착순 2번으로 들어갔고 그 방을 2번으로 들어갔는데 부방장이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부방장이 떡하니 되어 있는데 저는 활동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왜냐면 거기가 이제 방에 짹짹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가 그 벽타기 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오프라인도 2번이나 만났어요. 오프라인도 다들 막 저기 해가지고 되게 막 대대적으로 만났어요. 저희 강북 미아이 쪽 이제 노원 이쪽이.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저도 좀 근데 이거를 달아놨으니 뭔가는 해야 되겠고 이 부담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2번째 만날 때는 제가 늦더라도 갔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근데 이제 방에서 정말 막 활동 정말 리얼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서 딱 한 분한테 제가 부방장 이걸 달고 있는데 이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대. 자기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케이. 그럼 저 드리겠다고. 그러면 우리 방장님한테 말하겠다고. 제가 할 수 없는 거 이거 제가 굳이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않냐고. 이게 무슨 뭐 부귀 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만난 것도 저기 편하게 저는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해서 내려놨어요. 내려놔서 이제 이렇게 줬거든요. 이 내면이 내가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나. 내가 이 방을 만들었어. 이거는 내 거야 라는 거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난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딴 애들이 와서 내 방에서 설치네.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도 현주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도,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은님이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약간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신 그분하고. 그러니까 더 그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더 마음이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그 아까 케이트님이 리더가 무조건 막 앞에 나서서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만이 리더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러네요. 제 작은 생각은. 애들 그 소외된 약간 그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챙겨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그 그러니까. 사이 안 좋은 사람을 부방장을 시켜요. 아니, 그 사이 안 좋은 사람은 부방장을 시켜. 그래서 거기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근데 그 안 좋은 그렇게 해도 거를 불편할 것 계속 같아. 가져가면 안 돼. 불편하다고 계속 아니 가져가면 근데 그러면 네, 중요한 거는 냅다 너 본인들 먹으라 하고 생각이지. 던져줘 버려. 아니, 먹으라고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떡도 아니고 그 저기 뭐지? 그 누구야? 우리 지원님이 우선 마음이 편해야지. 뭐 부반장을 시키든 줄반장을 시키든 내가 거기 뭐 목포방이 아니라 저 김포방에서 뭐 본인들이 뭐를 하든 어쨌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진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한번 열어봤는데 정말 80명도 모이는구나. 이게 사람 모이는 게 어떻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쉬울 수도 있겠다 하고 배우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막 멀미가 난다 그러면 그냥 저는 이렇게 여는 거예요 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왕 열었는데도 10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어? 해서 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시는 거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갑자기 80명이 모인다는 게 쉽지도 않잖아,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해서 80명이 이렇게 모였을까 해서 그걸로 나의 나중에 이제 지원님의 그 브랜딩을 할 때 그것도 굉장히 공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기도 되게 힘들지만 또 그런 경우에는 모이기도 또 되게 쉽잖아. 그럼 왜 모였을까? 어떤 인게이지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80명이라는 숫자가 2명에서 갑자기 그 점프를 할 수 있었는가? 그걸 잘 보시면 되지. 저는 뭐가 짹짹이라는 어떤 그런 공통 사람들은 그럼 자기의 어떤 공통 분모 그게 있으면 모이는구나. 어떤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가장 신경을 쓰는 뭔가를 있는 거를 모아주는구나.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그룹핑을 하실 때 쓰면 되죠. 짹짹이야 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다 찍찍이 때문에 섹시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찍찍이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한 많이 모여봤자 15명에서 30명 생각하고 한번 따볼까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반 140명이네. 근데 짹짹이 방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1000명인데? 찍찍찍찍. 아침에 짹짹거린다고? 찍찍찍찍. 몸이 쩍쩍거려. 응? 아니 찍찍찍 모여서 아침마다 뭐 해? 찍찍찍찍 거려 미쳐버리겠어. 아침마다 짹짹거리려고 모인다고 아침에? 맞아요. 모닝 찍찍 맨날 아침마다. 새벽 아니, 기상 나는 하려고 궁금한 새벽 기상. 새벽 기상 같이 하려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가 생각이 드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거든.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어떤 그룹을 하거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개개인이 다 이제 브랜딩을 하고 뭘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내 그룹을 만들 때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 찌찌기를 하니까 이렇게 모인다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인게이지먼트가 공동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내 공동체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웹3 포인트는 그렇잖아. 내 브랜딩에서 내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나도 내 거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교집합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런 데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짹짹이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80명이 모이나. 좀 궁금하거든요. 아침에 모여서 그래서 뭘 하나? 김포도 길어요. 음. 김포 여기 저는 부천에 살고 택시 고려동인데 여기서 고려동까지가 한 2, 30분 걸리거든요. 김포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그래서 동마다 모이려고 동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거를 제가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장기동 그쪽에서는 또 많고 어디 동은 별로 없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동네별로 이렇게 모이게 할까
혼자 구상을 하는 거 혼자. 혼자 아니 구상.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나는 지금 짹짹이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 아침에 모여서 일어나면 되지. 그것도 또 모여서 뭐 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김미경 학자님 얘기 듣는다고 모여있죠. 그러니까 아니 내 일어나서는 그걸 듣는데 김포라고 따로 만나서 오프로 만나면 그때도 아침에 같이 만나시는 거예요? 아니 아침은 아니고 그냥 이제 따로 날 잡아서 뭐 브런치를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아.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달라졌다 이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공통모들이 있으니까 이게 MKYU에서 만들어진 그 기업도 커뮤니티니까 이렇게 막 음. 확 모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의 키 포인트를 제가 조금 약간 들은 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먼저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러면은 그게 되겠네, 그럼. 모닝 스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황선희 선생님이나 저나 장애인 부모 아이들의 모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발달장애 모임 하면은 바로 또 모여지겠네. 응?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또 저가 뭐 컨설턴팅 하는 사람들의 뭐 개인 어떤 커리어집을 모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모여져서 이렇게 하겠네. 그게 가장 키 포인트네요. 나 이거 오늘 지금 처음 알았네. 그러긴 한데 제가 엊그저께 그 저희 그 모임하는데 갔었을 때 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때 링링 언니인가? 링링 언니? MK에서 제일 좀 많이들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거의 이제 그 주도를 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런 커뮤니티라기보다 본인이 릴스가 아니라 뭐더라? 그 릴스 말고 또 중국어, 틱톡? 틱톡으로 해서 돈을 뭐 돈백만 원씩 번대요. 그 다들 거기에만 해서 막 그거 배우느라고 나도 막 눈이 갑자기 뻥 떠지잖아. 아니 틱톡으로 해서 몸 돈백을 벌어? 그렇게 틱톡을 하면 요즘 한국 틱톡에서 돈을 준대요. 한국 만들하게. 아니 우리 그래서 애들 다 틱톡 해요. 근데 그러니까 걔는 돈 이게 10원도 못 벌던데. 틱톡 한국 지사만 그 돈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거에 뭐 좋아요인가 뭔가 해서 돈이 뭐 2만 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많이 번다 지금까지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들 거기로 이제 다 이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이제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이 거기서 뭐 내 블로그 올리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 같이 커뮤니티 하자고 블로그 올리고 뭐 인스타 올리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해서 뭐 유튜브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말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뒤에서 말들이 사실은. 많으시더라고. 왜 올리라고 해놓고 뒤에서 말이 많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공동체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짹짹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구심점이 있다고 치고 예를 들면 지금 아이디어를 얻은 게 만약에 커리어 컨설턴트의 모임 그러면 모일 것 같아. 내가 커리어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럼 여기서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이게 그 상부상조하는 구도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나? 왜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였어. 같은 비슷한 일을 해. 근데 만약에 짹짹이를 해가지고 김포 모임이 있고 성남 모임이 있고 다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거기서 상품을 누가 몇 명만 준다고 쳐봐.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나도 굿짹쟁이 하고 나도 굿짹쟁이 하는데 어떤 애만 그거 돼가지고 MK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상품 받고 그러면 그 경쟁 구도가 아닌 상생의 구도로 갈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없을까? 내가 지금 잠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지금 모임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는 황산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예를 들면은 장애인 부모님의 모임이야. 그럼 이렇게 됐어. 모임이 됐어. 근데 이게 어떤 경쟁의 구도가 아니까 우리가 서로 잘 되는 어떤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컨설턴트의 모임을 다 했어.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경쟁하지 않고 뒤에서 군소리 안 하고 서로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 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 공통 주제를 해야지 분명히 잘 모인다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저 이제 방금 이런 뭐 지금 짹짹이 성격은 NKYU 학생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딱 뾰족하게 타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그렇게 모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지만 저 스스로 오픈 채방을 오픈 안 해요.
왜냐면 왜요? 그거는 제가 그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만든 카톡방에 초대를 하지, 제가 오픈 채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들어오세요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빼앗기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막 다 챙겨줄 수 있는 저의 시간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아예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픈 채방을 하고 있지만 저 그 멘토를 삼기도 하고 사기도 했는데 그 스텝에게 메시지 보낼 때는 저는 오픈 채방에 안 보내거든요. 개인 메시지로 보내버리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고 전달받고 싶은 말만 전달받으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기에다가 안 보내요. 그래서 내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요? 공동체에서? 그렇죠. 뭐 오픈 채방이 됐든 뭐가 됐든 피로감이 되게 높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케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뭐 커뮤니티를 만들 그 공동체를, 뭐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그 확장을 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관심 가지시는 분,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착순 10명 저한테 먼저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채방을 만들어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가버려야지, 몇 명이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픈 채방을 자꾸 내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작위로 내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굳이 내가 많은 에너지를, 그게 엄청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저도 지금 몇 개 방이 있지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정리해버려요. 이 색깔에서 내가 맞지 않으면 그 계속 몇백 개씩 올라와 있는 게, 저는 이게 숫자 1 돼 있는 걸 못 보거든요. 지워야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고 분기별이든지 달별이든지 정리할 거는 좀 내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거인개혁이님은 지금 서울 북부 리드를 1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도 저도 못하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 6개월 많아요? 남아있어요. 응? 6개월 많나? 남아있죠. 6개월 남았어요. 그거는 NKY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궁금하고. 판을 깔아준다. 내가 판을 깔아줄 테니까 너의 가진 바 능력을 발휘해라. 근데 근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발휘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해요? 그거야. 아무도 안 해? 이것도 하나 해놓고 저것도 하나 해놓고 판을 깔아줄 테니까 하라고 막 독려도 해봤는데 안 해. 근데 다른 데서는 막 열심히 잘해. 그러니까 나의 능력 부족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혼자 창의적 자절을 했다가 괜찮아. 한 사람만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줌으로, 저번에 햄스쌤이 얘기해줘서 1대1로 채팅을 인터뷰식으로 해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나서서 한다. 그리고 이제 줌을 열었어요. 근데 안 와 또. 주제를 이걸로 하시다 그러고 했는데 안 와. 그래서 다른 주제를 했더니 또 안 와. 그래서 그래, 한 놈만 와라. 한 놈하고 하면 얘기한다. 그러고 이제 딱 끌었죠. 그랬더니 이제 몇 명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슬슬 하면서 얘기하면서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그게 조금 불만인 거지. 뭐 다른 거는 그냥 슬슬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문제. 저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15명이 그 공식 그 신청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고 2명 올 때 있고 3명 올 때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주말에 강주에서 4명이 왔어요. 지역방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 그래서 2명이 북구 신청하시면 왜 북구 신청해놓고 안 들어와요? 하고 물어봤더니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줬어. 북쿨에 이렇게 해서 2번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북쿨 장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했더니 부클장 할 수 있어요? 그럼 꼭 참석해야 되겠네요. 그냥 언제 하냐고 해서 7월 15일 한다 했더니 그 전에 한 번 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하니까 해놓고 그게 뭔지를 몰라. 참 이게 그냥 그 군중 심리로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왔다가 그리고 자기 하는 건 또 엄청 많아.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막 진짜 있잖아. 그 강자 쫓아다니는 하이에나들 같아요. 어디 가면은 뭘 얻을 수 있고 어디 가면은 저 사람은 뭘 해주고 막 이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클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2번 참여하시고 하면은 멤버들하고 같이 하면 된다. 잘 몰랐대. 자기 부클장 하고 싶은데 그러면 꼭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럼 나도 같이 하겠다고. 그래갖고 7월달에 3명 예약한 거야. 이제. 와봐야 안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어떤 그 상황에 딱 그 자기들 그래야 될 것들, 자기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그것만 딱 보고 남들 하니까 우르르 갔다가 거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1대1로 그렇게 다이렉트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체 줌을 한번 열어서 아니면 공지글로 한번 올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매번 한 번 했는데 또 해? 이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 이제 본인들이 취합을 해서 그러면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정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왜 공동체에 지금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내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들을 쫙 리스트업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항상 넘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까지 할 것이다에 대한 내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에 대한 내 정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버리면 그 속에 있는 내가 되게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티타임 2번째 주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중심으로 타인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그러니까 정리 주간도 이렇게 딱 만들었으면 만약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우리 그 정리 주간도 좀 이렇게 가지면서 이거를 좀 분기별로 나는 한번 정리를 해본다든지 평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뭔가를 할 때는 넘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뇌가 지루해 하거든요.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매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케이트가 마무리해 주세요. 2분 오버됐습니다. 예, 저는 힘의 배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기 있는 거에 거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중심의 축이 분명히 있었고 내 라이프가 가장 중심의 축인데 많은 공동체에는 나한테 역할 분담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역할 분담의 힘의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막 흔들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왜냐하면 내가 우리
그 나폴레옹이라고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를 지금 홈스쿨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공동체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이 없는 거야. 도대체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더 할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속한 데에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힘과 시간은 항상 지금 이 지구에서는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나를 위한 나의 라이프를 좀 풍성하기 위해서 힘의 배분을 조금 가실 수 있는 우리 저 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조금 내가 힘의 배분을 갈 건 또 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어떤 그런 대화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